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처리스와 함께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노화를 막는 운동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열심히 걷고 계신가요? 걷기는 정말 좋은 활동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건강 정보를 다루면서 내린 결론은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헬스조선 신문 기사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맞춰 운동 방법도 과학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확 바꿔줄 노화 방지 황금 운동 4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화,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단순한 걷기를 넘어서야 하는지 과학적인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마치 시들기 시작하는 꽃처럼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1. 노화의 2가지 치명적인 적은 근감소증과 골감소증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발전소이자 방패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기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과 부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걷는 행위, 즉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사용은 늘리지만 근육의 성장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둥인 하체와 코어 근육은 특별한 자극 없이는 계속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에 스트레스를 줘야만 우리 몸은 근육이 필요하구나 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뼈 건강, 바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입니다. 근력 운동,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정도의 부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뼈와 근육의 젊음을 저축하려면 반드시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심장과 혈관의 노화는 심폐지구력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가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몸 구석구석에 전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심장 박동수는 줄고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노화 방지 전문가들은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산책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숨이 조금 차고 땀이 약간 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은 심장을 건강하게 단련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며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즉 근력, 뼈, 심폐 기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노화 방지 황금 운동법 4단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쉬운 단계부터 난이도를 올려가며 알려드릴게요. 1단계, 걷기를 운동으로 레벨업. 심폐지구력 강화. 평소에 하시던 걷기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핵심은 중강도입니다. 속보 인터벌 운동입니다. 3분 동안은 평소처럼 천천히 걷고 다음 3분은 최대한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차서 짧은 문장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3회에서 4회 반복합니다. 심폐기능을 자극하고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경사로나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지 걷기보다는 동네의 낮은 언덕이나 아파트 계단을 활용하세요. 경사를 오를 때 하체 근육의 부하가 더해져 근력 운동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내려올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젊음의 저축이라고도 하는 하체 근력 단련으로 근육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60대 이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방법. 의자 앞에 서서 팔짱을 끼거나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치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갑니다. 의자에 닿을 듯 말 듯한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납니다. 횟수로는 10회에서 15회 3세트. 처음에는 5회씩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효과에는 가장 안전하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낙상 방지에 최고입니다. 다음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방법에는 벽 앞에 서서 어깨 너비보다 넓게 손을 벽에 짚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이 벽에 가까워지도록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밀어 올립니다.
효과에는 구분 등을 펴고 상체의 근력을 길러 물건을 들거나 집안일을 할 때 필요한 힘을 키워줍니다. 3단계로는 코어 근육 강화로 허리 통증 완화 및 자세 교정.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해진 코어 근육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코어는 허리와 복부 주변의 근육을 말하며 우리 몸의 중심축을 잡아줍니다. 브릿지 운동에는 엉덩이 들어올리기로, 방법으로는 등을 대고 눕고 무릎을 세워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엉덩이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횟수에는 10회 3세트입니다. 효과로는 허리 주변 근육,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자세로 버드독이라고도 합니다. 방법으로는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수평이 되도록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줍니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횟수로는 양쪽 각각 10회 3세트 효과. 전신의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발달시켜 노년기 중심 잡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4단계는 유연성 및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낙상 예방의 마침표라고도 합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은 노화 방지 운동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부상 없이 근력 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 균형 감각은 낙상 사고를 막는 생명줄입니다.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방법으로 벽을 바라보고 서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곧게 뻗습니다. 양손으로 벽을 밀면서 뒷다리의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도록 15초에서 20초간 유지합니다. 효과에는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은 혈액순환을 돕고 걸을 때 추진력을 높여줍니다. 다음은 외발서기 운동입니다. 방법으로는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서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립니다. 지탱하는 발의 발가락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습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에서 손을 떼고 눈을 뜬 채 10초, 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10초를 목표로 합니다. 효과에는 뇌를 자극하고 고유 수용 감각을 발달시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스케줄 및 생활 속 실천 팁. 운동은 오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스케줄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1. 황금 운동 스케줄은 주 3회에서 5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오전에 30분 정도 2단계 또는 3단계의 근력이나 코어 운동으로 하체 위주로 하고, 오후에 30분 정도는 1단계의 속보 인터벌 또는 경사 걷기를 실시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에는 오전에 30분 정도는 4단계 균형 또는 유연성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오후에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 또는 좋아하는 취미 운동, 수영, 자전거 등을 실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충분한 휴식 또는 가족과의 가벼운 활동을 합니다. 휴식의 중요성으로 근력 운동은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 2회에서 3회는 반드시 쉬어주거나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세요. 2. 운동의 강도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 중 약간 힘들다 혹은 조금 숨이 찬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 후 다음 날까지 근육통이 심하다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3. 운동과 함께하는 젊음의 식단.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맵기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계란 등을 꼭 챙겨 드시고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즉 햇볕 쬐기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1. 아침 운동이 좋을까요? 저녁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아침에 운동하면 활력 호르몬이 분비되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운동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2. 운동 중 관절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의사, 물리치료사의 진료를 받고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등으로 운동 종목을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력 운동 시에는 중량을 줄이거나 밴드 등을 활용하여 저강도로 시작하세요. 질문 3. 매일 1시간 이상 걷는 것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운동은 무엇인가요? 훌륭합니다.
매일 걷는 활동은 이미 하고 계시니 앞서 말씀드린 2단계 근력 운동 즉 의자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와 4단계 균형 즉 운동 외발 서기를 꼭 추가하세요. 주 3회 30분씩만 투자하셔도 근감소증과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가 유산소의 기본이라면 근력과 균형 운동은 노후를 지키는 보험과 같습니다. 질문 4.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식사법이 궁금합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가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채소와 과일베리류,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운동 중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노화방지 황금 운동 4단계 잘 기억하셨나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걷기만 하던 일상의 근력과 균형이라는 젊음의 에너지를 더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100세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스와 함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